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트럼프, 한 장의 서명, 파이코인 운명이 바뀐다. 만약 미국 퇴직연금 자금의 단 1%가 파이코인으로 들어온다면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시장의 판을 통째로 바꾸는 사건이 될 수 있죠. 지금 미국 퇴직연금 자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43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중 401k 같은 DC형 퇴직연금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죠. 그리고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 이 거대한 자금의 투자 범위를 디지털 자산까지 열어버렸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뿐 아니라 조건만 맞춘다면 파이코인 같은 알트코인까지 연금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길이 열린 겁니다. 물론 내일부터 바로 연금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정책 신호가 켜진 것뿐이고 실제로 제도권 상품에 편입되려면 몇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면 연금 자금은 단기 투기가 아니라 수년, 수십 년 단위로 들어와 버티는 자금이거든요. 그 자금이 알트코인 섹터로까지 스며든다면 파이코인의 유동성과 신뢰도는 한 단계 위로 도약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과연 파이코인이 미국 퇴직연금에 들어가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그리고 그 문턱을 넘었을 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이제 숫자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미국 전체 퇴직연금 자산이 약 43조 달러, 그중 401k와 비슷한 DC형 제도가 절반이라고 했죠? 대략 21조 달러 규모입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디지털 자산이 공식 투자 가능 범위에 들어갔다면 보수적으로 잡아 1%만 이쪽으로 흘러들어와도 약 2100억 달러가 됩니다. 이 중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통상 기관 포트폴리오에서 메이저 코인이 80% 이상을 먹는 경우가 많죠. 그럼 남은 20%는 알트코인 시장 몫입니다. 이게 얼마냐면 대략 420억 달러 규모예요. 이 풀 안에서 파이코인이 시장 점유율의 단 1%만 가져간다고 해도 4억 2천만 달러가 파이코인 매수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금 자금은 길게 묶이는 돈이에요.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포트폴리오 재조정 시점이 오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버팁니다. 이 안정적인 매수세가 형성되면 가격 변동성이 줄고 기관이 바라보는 신뢰도도 올라가죠.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파이코인이 몇 가지 문턱을 넘어야만 가능합니다. 첫째, 미국 규제거래소 상장. 둘째, 대형 커스터디 서비스 지원. 셋째, 토큰 언락 이후 가격 안정성 확보.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파이코인이 연금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시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턱을 넘기 위해 파이코인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갖춰놓은 강점은 무엇일까요? 그 문턱을 넘기 위해 파이코인은 이미 필요한 준비를 하나씩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가장 큰 과제는 미국 규제거래소 상장이죠.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처럼 미국 내 라이선스를 보유한 거래소에 상장돼야만 퇴직연금 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로 파이코인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의 연금 운용사와 기관들은 규제 준수 거래소에서만 자산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장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규제 적합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파이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판단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주식처럼 복잡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장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죠. 둘째, 거래량과 유동성. 미국 거래소들은 하루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상장을 검토합니다. 기관이 안심하고 대량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파이코인은 OKX 등 5개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만 미국 투자자들이 직접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커스터디 서비스 연계. 기관 자금을 보관 관리해줄 안전한 수탁 서비스가 필수입니다. 피델리티,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같은 업체가 대표적인데 이 서비스가 없으면 연금 운용사들이 파이코인을 편입할 수 없습니다. 물론 파이코인이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6천만 명 이상의 활성 유저와 2천만 명의 KYC
인증 완료 사용자 풀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KYB 승인 기업이 10곳에 달해 결제와 환전 인프라의 기반을 마련했죠. 이건 다른 신생 알트코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강점입니다. 결국 남은 퍼즐 조각은 미국 규제 거래소 상장과 기관 커스터디 확보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는 순간 파이코인이 미국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시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연금 자금이 파이코인에 흘러들어온다면 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봅시다. 연금 자금이 파이코인에 들어오면 가격이 바로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그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관 자금은 우리가 익숙한 개인 투자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운용사들은 자산을 한 번에 몰아서 사지 않습니다. 대신 몇 달에서 몇 년에 걸쳐 조각 매수 방식으로 천천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죠. 이 과정에서 시장은 오히려 조용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연금 자금이 들어오면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규제의 눈길도 함께 들어옵니다. 파이코인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있어 이 규제 환경은 기회이자 족쇄가 될 수 있죠.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연금 자금 유입이 알트코인 시장 전체에 고르게 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파이코인이 상위권 코인들과 같은 풀에서 경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경우 단기적으로는 시장 점유율 확보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연금 자금 유입이 곧바로 급등 시나리오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나리오의 진짜 핵심은 파이코인이 장기적으로 시장의 기본 자산 반열에 오를 기회를 잡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파이코인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전략 속에서 개인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파이코인이 미국 퇴직연금 자금을 실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이나 커뮤니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죠. 첫 번째 전략은 미국 규제 시장 진입, 로드맵 구체화입니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미국 규제 거래소 상장 계획과 SEC와의 법적 리스크 해소 시점을 시장에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이건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신뢰 확보의 핵심이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기관 전용 인프라 구축입니다. 커스터디 계약, 기관 전용 지갑, 장기 보관 솔루션 같은 기관이 바로 쓸 수 있는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거죠. 피델리티나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와 협력한다면 연금 자금 유입의 문은 한층 더 넓어질 겁니다. 세 번째 전략은 가격 안정성 메커니즘 설계입니다. 토큰 언락 시기에 맞춰 시장에 완충 장치를 두고 대규모 매도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유동성 풀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안정성은 기관이 파이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이 흐름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할까요?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전 시장이 아직 반영하지 않은 구간에서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단순 매수 후 기다리기만 하는 건 위험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일부를 장기 보유용으로 두고 나머지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시장 흐름에 대응하는 혼합 전략이 더 안전하죠. 결국 이 시나리오의 승자는 기관이 오기 전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이미 가격은 오르고 그때는 진입 장벽이 훨씬 높아질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 흐름이 실제로 시작되는 시그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징후를 다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관 자금이 움직이기 전에 시장은 반드시 전조를 보여줍니다. 그걸 먼저 읽는 사람이 다음 기회를 잡는 거죠. 첫 번째 신호는 미국 규제 거래소 상장 루머와 공식 검토 발표입니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 같은 곳에서 파이코인 상장 검토 리스트에 올랐다는 소식이 나오면 그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기관 진입 준비의 시작입니다. 이런 뉴스는 보통 거래량과 가격 변동성을 동반하죠. 두 번째 신호는 기관 커스터디 계약 체결입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앵커리지 같은 기관 전용 수탁 서비스와의 파트너십 발표가 뜬다면 그건 기관이 파이코인을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됐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도 커스터디 서비스가 확충되면서 기관 매수가 급증했죠. 세 번째 신호는 대규모 온체인 이동입니다.
파이코인 거래 지갑이나 프로젝트 관련 지갑에서 대형 거래소 지갑으로 대량 전송이 포착되면 그건 기관 물량 배분 혹은 유동성 공급 준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툴을 활용하면 이런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미국 금융 미디어의 태도 변화입니다. 블룸버그, CNBC,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매체에서 파이코인을 기관 자산 후보로 다루기 시작하면 그 시점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이 네 가지 신호가 동시에 혹은 짧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면 그건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직전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이 시그널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바로 폭발하는 건 아닙니다. 기관은 시장을 조용히 들어오고 개인만 시끄럽게 반응하죠. 진짜 기회는 소문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일 때 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로 시장의 진짜 움직임을 읽으려면 우리는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요? 다음에서 그 실전 데이터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시장에 온갖 루머가 돌아도 기관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는지는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그 데이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흐름을 잡을 수 있죠. 첫 번째 체크리스트, 온체인 거래소 유입량. 온체인 데이터에서 파이코인 대량 물량이 규모 있는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이면 그건 기관 매수 또는 대형 유동성 공급 준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하루에 수백만 파이 이상이 한 번에 움직인다면 단순 트레이더가 아니라 큰 손입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 OTC 거래량 급증. 기관은 시장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OTC를 통해 대량 매수를 진행합니다. 만약 OTC 거래 플랫폼에서 파이코인 거래 요청이 급증한다면 그건 조용히 포지션을 쌓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 거래소 호가창 깊이 변화.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전 거래소의 매수 호가층이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1달러 구간에 50만 파이 정도 걸려있던 매수 호가가 갑자기 300만 파이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그렇죠. 이건 누군가 장기간 물량을 받아내려는 의도를 가진 겁니다. 네 번째 체크리스트, 기관 지갑 태그 추적. 일부 기관은 커스터디 서비스와 연계된 태그 지갑을 사용합니다. 이 지갑 주소에서 파이코인 매수 흔적이 포착된다면 그건 말 그대로 기관 진입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 글로벌 결제 파트너 확대 소식. 기관 자금 유입과 직접 관련은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결제 네트워크 확장이 기관 매수 명분을 강화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합법 결제 채널이 열리는 뉴스는 연금 편입 가능성을 높이는 재료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 시장이 큰 손이 들어오는 시점을 미리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니라 미래의 수급 구조를 미리 읽어내는 기술이죠. 그렇다면 이 시그널이 모두 동시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장 변화는 무엇일까요? 다음에서 그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앞서 말한 다섯 가지 신호가 거의 동시에 혹은 짧은 시차를 두고 터진다면 파이코인 시장은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변화는 거래량 폭발입니다.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 일평균 거래량이 최소 2배에서 5배까지 뛸 가능성이 큽니다. 이 거래량 증가는 단기 트레이더들에게는 기회지만 더 중요한 건 장기적인 유동성 확대입니다. 유동성이 늘면 대규모 매수 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어 시장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가격 변동성 패턴의 변화입니다. 기관 매수는 보통 일정 구간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이뤄집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 추세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특정 구간에서 유동성이 얇아지면 갑작스러운 점프업 구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미디어 프레임 전환입니다. 블룸버그, CNBC, 로이터 같은 글로벌 금융 미디어가 파이코인을 투기 자산이 아닌 신흥 디지털 자산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건 일반 대중과 보수적인 투자자층을 시장에 끌어들이는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네 번째 변화는 네트워크 활용도 확장입니다. 기관 유입 소식과 함께 결제, 송금, DF 활용 사례가 급증합니다. 특히 KYB 승인 기업들이 미국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파이코인 결제 채널을 열기 시작하면 가격 상승보다 더 중요한 실사용 기반 확대가 현실화됩니다. 마지막 변화는 시장 참여자 구조의 재편입니다.
초기 파이코인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 일부는 차익 실현에 나서지만 그 빈자리를 기관과 장기 보유자들이 메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유통 물량이 줄어들고 파이코인은 점점 팔기 어려운 자산이 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단순히 가격 차트를 바꾸는 게 아니라 파이코인의 시장 위치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취해야 할 선제 행동은 무엇일까요? 다음에서 그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모든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입니다. 기회는 오고 난 뒤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첫 번째 전략은 정보 채널 고정 확보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거래소 상장 소식, 커스터디 계약 발표 같은 핵심 뉴스와 데이터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세요. 공식 블로그, 주요 거래소 공지, 온체인 분석 플랫폼을 즐겨찾기 해두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분할 진입과 분할 매도 계획입니다. 한 번에 매수 매도하는 대신 구간별로 나눠서 대응하는 거죠. 기관 유입 신호가 포착되면 일부 물량을 미리 진입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보며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핵심 가격 구간 설정입니다. 현재 파이코인 가격대와 거래량을 분석해 기관이 대량 매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미리 지정해 두세요. 이 구간에서 유동성이 늘어나는지 체크하면 큰 손의 움직임을 더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심리적 준비입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가격이 단번에 치솟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리고 길게 오를 가능성이 크죠. 이 과정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멘탈이 장기 승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사용 네트워크 참여입니다. 파이코인의 가치는 가격뿐 아니라 얼마나 쓰이느냐에서 나옵니다. 결제, 송금, 디앱 등 생태계에 직접 참여해 네트워크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장기 투자자에게 가격 상승 이상의 의미를 줍니다. 결국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예상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관 자금이 문을 두드릴 때 이미 그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장이 바뀌길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바뀌기 전에 그 변화를 준비할 건가요?